오늘부터 1일 공부 마인드셋을 바꿔라. 국민 MC 유재석으로부터 배우는 꾸준함의 비결, 그릿. 안녕하세요. 학습심리상담가 진로와 공부법 강사 선정쌤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되었죠.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혼공의 시대,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공부에서는 참 힘들죠. 공부가 어려워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서 포기하고 싶어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학생들도 만나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 IQ, 지능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그릿이라고 말하죠. 혼자 공부하는 혼공의 시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마음 자세는 바로 재능을 뛰어넘는 힘, 그릿입니다. 그릿이 뭘까요? 그릿은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정의한 단어예요. 그녀는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연구했는데요. 미 육군사관학교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해요. 시험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추천서, 체력평가 점수 등을 종합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200명 정도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분의 1인 약 140명 정도가 처음 7주 동안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대요. 그렇게 어렵게 입학을 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입학 점수가 높았던 재능 있는 생도들도 중도 탈락을 한다는 거였죠. 더크워스 박사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건 재능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는 걸 증명했고 그 힘을 그릿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릿은 G.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R. 실패에도 빠르게 벗어나는 회복 탄력성, I.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동기인 내재 동기, T.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네 가지를 뜻하는 줄임말로 간단하게는 열정적 끈기를 말합니다. 과거는 조정 경기 같아요. 평평한 수면 위에서 구호에 맞춰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향하다가 골이 나면 돼요. 현재는 래프팅 같아요. 시시각각 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험난한 물살. 중요한 건 골인이 아니고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유연한 사고와 어떠한 상황에도 잘 대처해 나가는 적응력이고 바로 그 힘이 그릿입니다. 혼자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그릿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그릿을 키우는 비결을 개그맨 유재석 아저씨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비결 하나, 가벼운 선택. 유재석 씨가 유산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시작은 원로 작곡가의 허름한 작업실을 찾아가는 것부터였어요. 자기가 왜 거길 갔는지도 모르고 짓궂은 PD가 시키는 대로 갔어요. 불평할 수도 있지만 유재석 씨는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였기에 유쾌하게 트롯 가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갈림길에 섰습니다. 왼쪽 길은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나. 오른쪽 길은 이 강의를 들어보고 뭔가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요? 왼쪽 길을 선택한다면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그러나 그래, 강의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오른쪽 길을 선택한다면 단 1%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강의를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나는 분명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자, 출발은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겁니다. 비결 2, 자신감 충전.
유재석 씨가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작곡가는 영재 기질이 있다고 하면서 치켜 세워주었어요. 유재석 씨는 자신감이 생겨서 용감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결 셋,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유재석 씨는 이효리 씨하고 함께 아이돌 그룹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셋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세 스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특출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 같죠? 정말 유재석 씨는 타고난 사람일까요? 91년에 신인 개그맨으로 데뷔한 유재석 씨는 10년 동안 인기 없는 개그맨이었어요. 게다가 방송 울렁증도 있어서 실수도 정말 많이 했대요. 메뚜기 탈을 쓰고 리포터 할 때 떨면서 말실수를 하던 초보 때의 모습이 지금도 짤로 돌면서 화제예요. 그런데 만약 유재석 씨가 실수가 창피해서 재능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개그맨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명 MC 유재석 씨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실패가 아니라 효과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배웠다라고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메뚜기에서 유산슬로 배터리가 조금씩 충전되듯이 유재석 씨는 힘을 쌓아온 거죠. 20년 전의 유재석 씨와 10년 전의 유재석 씨, 그리고 1년 전의 유재석 씨와 오늘의 유재석 씨는 모두 다릅니다. 그는 퇴보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져 왔어요. 비결 넷, 성장형 사고방식. 지능이나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며 누구나 실수한다고 생각하며 실수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감사히 받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노력하고 도전을 반기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본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트롯 가수 유산슬이 처음에는 가수로서 재능은 없었지만 작곡가와 동료 가수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적을 받아들여서 부단히 연습하면서 자기도 트롯 가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은 것이 성공에 큰 몫을 했습니다. 비결 5. 신경회로 만들기. 끈기를 갖고 혹독한 연습을 하면 그 특정 분야로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실험 연구에서 영국 택시 블랙캡을 오랫동안 운전해온 운전사들의 뇌를 MRI로 스캔해봤대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이나 기억력에 별 차이가 없던 사람들도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MRI를 촬영해보니까 뇌 구조가 달라져 있더랍니다. 기억력과 공간 능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달라졌대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복잡한 영국의 지리를 외우고 찾아가면서 뇌가 그쪽으로 더 발달된 겁니다. 이렇듯 뇌는 쓰는 대로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만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길이 없는 곳을 계속 가다 보면 길이 생기듯이 자기 뇌를 좋아하는 분야로 계속 쓰게 되면 뇌에 길이 생겨서 뇌가 그쪽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트롯을 반복해서 부르고 트롯 선배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자신의 뇌를 트롯에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한 유재석 씨는 노래에 대한 감각이 생겼죠.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혼성 그룹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노래에 대한 길이 뇌에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릿을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볼게요. 시간에 초조해하지 말자. 단지 몇 주 뒤에 시험, 몇 년 뒤에 수능과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초조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공부는 경주가 아니에요. 넓은 시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끈기 있게 도전해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한다 치면 10년이면 1만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수학만 풀진 않겠죠. 대상만 바뀔 뿐이지 그렇게 꾸준히 하는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지금 공부에 에너지를 쏟는 힘으로 꼭 무언가를 이루어낼 거예요. 나 자신만 비교하자. 여기서 핵심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제의 나,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금방 해내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려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를 차근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단 1년 전만 해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은 풀고 있잖아요? 그게 변화인 거예요. 이런 변화가 10년, 20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아요? 어제 못 푼 문제 오늘 다시 도전해보세요. 비록 한 문제라도 어제는 그 문제를 못 푼 나였지만 오늘은 그 문제를 푼 내가 되니까요. 뇌의 길을 만들자. 영어도 소리내어 연습을 하면서 단계별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신경 경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어려운 단계로 서서히 움직여가는 거예요.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문과 발표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질문 잘못하면 남들 앞에서 바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경험이 있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생겨도 그것도 모르냐는 소리 들을까봐 손들기를 수백 번 망설이다가 결국 질문 못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한다면 괜히 나서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망신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설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시도해보세요. 묻지 않으면 궁금증도 풀리지 않고 성적도 오르지 않아요. 바보 같아 보일 거라는 것은 괜한 걱정이에요. 사실 실수한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바보 같지 않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연습하고 피드백. 운동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미술이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누군가 공부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목표는 원하는 최종 목표를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연습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잘 해보면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있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장형 사고방식의 공부법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그릿 키우기 비결입니다. 1. 가벼운 선택,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인다. 2. 자신감을 갖는다. 3.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간의 힘을 믿는다. 4.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다. 5. 연습으로 뇌의 신경회로를 만든다. 다음은 그릿을 공부에 적용하는 비결입니다. 1. 초조해하지 말자. 2.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만 비교하자. 3.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신경 경로를 만들자. 4. 질문과 발표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5.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연습하고 피드백 받자. 6. 최종 목표와 단계별 연습 목표를 세우자. 7.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배워보자. 마지막으로 나의 그릿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렇다라고 대답할수록 5번부터 8번까지는 아니다라고 대답할수록 그릿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보고 나의 그릿을 점검해보고 그릿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 수 있으니 참고도 될 거예요. 자, 오늘부터 1일 그릿을 기르기 위한 실천법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